네, 안녕하세요. 발제까지 왔어? 발제까지. 네, 안녕하세요. 휴프렌즈. 오늘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전염병이라는 주제죠. 그렇죠. 자, 먼저 전염병. 역사에서도 많은 연구가 있었죠. 역사 속에서 많았죠. 근데 이제 전염병은 뭐 서양의 역사뿐만 아니라 동양의 역사에서도 그러니까 결국 인류의 역사가 이런 전염병 또는 확장하면 질병과의 투쟁의 역사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옛날에는 역사를 서술할 때 네. 보통 인간이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역사라고 하는 것이 형성된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 엄청나게 작은 조그만 바이러스들이 인간의 역사를 확 그러니까 틀어놓는.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할 때 뭐 이걸 보고 계시는 특히 고등학생들이 있으면 부탁드리고 싶은데 역사 공부할 때 왜 우연이 중요한가? 큰 틀에서 보면 구조, 우연, 사람 이 세 가지의 요소들이 어떤 관계망을 형성하는가에 따라서 사실은 역사가 어떻게 쓰여지는가 결정된다고 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우연을 만드는 요소 중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를 맞닥뜨리고 있으니까 그 전염병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우연은 결국엔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필연으로 가는 다리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염병에 의한 우연한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우연이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한 삶의 모습들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죠. 네, 뭐 가장 많이 알려진 사례 가운데 하나가 네. 이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할 때 천연두. 가지고 정복한 거 아니에요, 그거 사실은. 그 질병이 창궐할 때 자신들은 전부 다 병에 걸려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막 죽어나가는데 쟤네들은 끄떡없네. 그래서 그 신의 아들, 태양의 아들 그렇지. 이렇게 그러니까 받아들였다는 이제 내성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큰 틀에서 보면 질병의 세계화의 시초가 이제 바로 이 아즈텍 문명에 도달한 코르테스와 관련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대항해 시대 혹은 유럽의 팽창 그리고 질병이 유럽에서 유럽인들한테는 내성이 생겼지만 항체가 형성돼 갖고 괜찮았지만 아즈텍 문명인들한테는 전혀 새로운 것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많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갑자기 그 얘기를 부분들이죠. 들으니까 그 지금 한국의 상황이 올림피아 신전 같아. 올림포스 신전 같아. 왜냐? 네.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우리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 이제 국가에서도 허용하고 여전히 조심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 물론 물이지만 넥타르 같아. 그러면 근데 그 김현 교수님께서는 중세 때 페스트를 주목해서 봐야 된다. 이 저는 얘기를 그렇게 하시잖아요. 생각해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제가 더 관심을 가졌던 건 1348년에서 1351년 요 3년 동안 있었던 이런 게 놀라워요. 아니 역사학자들은 이게 먹고 살려면 어쩔 네, 수가 없어 알겠습니다. 이게 네. 근데 이 나이가 드니까 기억력이 감퇴했지만 맞을 거야. 1348년에서 그 51년 3년 동안 불어닥친 페스트가 지금 코로나19하고 되게 유사하지 않는가. 왜냐면 이 이전과 이후의 그 사회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1348년에서 51년까지 있었던 불과 3년 만에 유럽 인구가 3분의 1 정도가 죽었어요. 3분의 1 정도가. 네, 3분의 1 정도가 죽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 인구 구성 비율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조건 자체가 달라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좀 궁금한 게 그러니까 지금이야 그 시대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도시화가 그러니까 사람들의 접촉이 상당히 밀접하고 많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만큼의 도시화가 있지 않을 텐데 3분의 1이 죽었다라고 그러니까 하는 이게 그 중세 때는 도시가 아니라 장원 경제였단 말이야. 네. 그랬는데 왜 이렇게 퍼졌냐? 고립적이잖아요. 여기 핵심이 일단.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바로 숲의 파괴라고 하는 상황들이 있었다는 거죠. 장원 경제는 그 핵심이 농업이란 말이야. 그 농업을 하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개간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1세기경부터 서유럽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땅을 개간해요. 네. 그러니까 숲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흑사병이 1448년에 왔는데 11세기부터 개간을 했어요. 그래서 숲이 파괴됐어. 숲이 파괴되면 기본적으로 기상이변이 일어나요. 왜? 온도 조절 능력을 상실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빼놓고 있던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태 파탄이라고 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죠. 왜? 나무가 사라지게 되면은 기온 조절 자체가 떨어지게 되니까 날씨가 나빠진 거예요. 날씨가 나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쉽게 생각해 보면 농작물이 잘 자라지 않죠. 생산물이 줄어들게 되죠. 생산물이 줄어들게 되면 먹고 살 게 없어지잖아요. 먹고 살 게 없으면 사람들이 힘들단 말이야.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런 상태에서 온 거예요. 1348년에. 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연구 결과에 의하면 몽골군이 카파라고 하는 이름의 성을 공격하다가 잘 안 되니까 죽은 시체를 두고 갔는데 거기서 이제 퍼졌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 패스트는 선 패스트하고 폐 패스트가 있어요. 선 패스트는 출혈이 일어나고 온몸이 검게 변하면서 죽는 거고 이때 왔던 건 폐 패스트예요. 균이 폐로 들어가고 이제 폐가 망가져갖고 이제 죽는 거죠. 이게 이제 온 거죠. 그 시기에 딱 맞았던 거죠. 그래서 이 패스트가 오고 사람들은 기근에 시달려져 있었고 숲은 사라져 버렸고 그랬더니 퍼지기 좋은 조건이 됐던 거예요. 즉 이것을 윌리엄 맥닐이라고 하는 학자가 거시기생이라고 했던 거죠.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들이 전쟁이라든지 생태 파탄을 통해서 바뀌게 되면 미시기생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미생물이 주도권을 가져요. 헤게모니를. 그래서 지금처럼 미생물하고 인간이 맺는 관계를 미시기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인간이 주도하는 그런 형국들, 그래서 전쟁이라든지 뭐 지금처럼 생태 파탄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거시기생에서 불균형이 일어나게 돼요.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단순하게 이 어떤 하나의 어떤 감염원이 되는 바이러스가 있고 이게 매개가 되는 뭐 쥐라든가 박쥐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람에게 전파되고 이게 아니라 자연적인 조건, 생태적인 조건, 인간의 어떤 그 사회적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딱 부딪힐 때 그게 들어왔을 때 아무 일 없이 지나갈 수도 있지만 폭발할 수도 있다. 그래서 타이밍이 이제 그렇게 맞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패스트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지금 이제 여러 요인이 있었는데 제가 일부 요인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세균하고 바이러스가 다르잖아요. 예, 그 세균보다 작은 게 바이러스인데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숙주가 있어야 되니까 이게 사실 기생하는 생명체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패스트에 관심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패스트가 서양 근대를 만들어내는 산파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제가 주목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이 많이 죽었어. 그러면 노동력이 감소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노동력이 감소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소위 지금 자본가와 노동자라고 하는 이런 관계 자체가 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앞서서 얘기했듯이 중세 장원은 농업경제야. 농업경제에는 농노가 있었단 말이야. 봉건 영주가 있었고. 근데 이 농노들이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 노동력 부족 현상이 일어나게 되니까 노동 관계 자체가 변화하게 되는 거죠. 노동 관계가 변화하게 되면서 생산물로 원래는 부역 노동이었는데 생산물로 돈을 주거나 아니면 지대의 급납하라 그래서 전문 용어인데 현금으로 돈을 주는 상황들. 그리고 여기저기서도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갖다 쓰려고 하고 이것이 이제 발전해서 임노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우리가 보통 근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산업혁명, 그렇죠. 시민혁명, 그다음에 뭐 이성의 발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좀 안타깝죠. 그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근대 자체가 이 패스트라고 하는 것의 출현으로 너무 인해서 나가지 말고 전반적인 조건이 바뀌었다. 그러면 그렇죠. 그 얘기는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올 시대는 과거보다 훨씬 더 다른 차원, 그렇지. 생태, 환경, 노동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근본적인 변화가 올 것이다.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패스트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야. 그 1348년, 51년 3년 동안 있었던 그 일로 인해서 유럽의 지형이 바뀐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사회 구성체,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이 봉건제에서 자본제로의 이행이라고 하는 상황들이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여기에 패스트가 영향을 미쳤는데 그것은 인간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즉 좀 더 뭐 철학적인 용어일지 모르겠지만 추상화된 얘기로 하면 인간의 욕망 때문에 벌어진 일인 거죠. 개간을 해야 됐고 숲을 파괴시켰고 조절할 수 없었던 거죠. 지금 코로나19도 마찬가지죠.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어떤 점에서 제가 특히 우리가 주목해봐야 돼요? 지구화라든지 뭐 이 도시화라고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산업화라고 하는 국면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쉽게 얘기해 보면 그 시절에 있었던 숲의 파괴와 같은 생태 파탄이라고 하는 상황들을
맺고 그 과정에서 세균이든 바이러스든 인간과의 맺는 관계가 틀어지게 된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그러니 흔히들 말하는 대로 우리가 공생을 얘기하고 공존을 이야기해야 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